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제73회 베를린 영화제 장편 경쟁 부분에 초청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미학적 우수성이 어느 정도 증명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 개봉 당시 관객 수 1000만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인즉슨 대중적으로도 빅재미가 보장된 영화인 것이죠. 신카이 마코토는 국내에서도 이미 팬덤이 꽤나 형성된 나름 스타 감독일 텐데요. 저는 지금까지 스즈메의 문단속을 제외하고 감독님의 영화는 2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초속 5cm 그리고 너의 이름은. 두 영화 모두 좋았지만 저는 특히 초속 5cm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즈메의 문단속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마코토 감독의 작품 중 최고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 이 영화는 두 갈래로 접근 가능한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각각 기억이라는 테마와 여성연대, 여성중심 서사라는 테마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로드무비, 성장영화적 측면, 옷, 신발, 모자 해석, 스즈메, 츠밤의 이름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발 의자, 미미즈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스즈메의 문단속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この辺りに扉はない？扉って言ってたよね。まさか！まさか！ 언급드렸듯 저에게 스즈메의 문단속은 스즈메의 로드무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스즈메는 이모 이와토 타마키와 함께 살고 있는 규슈 미야자키 현을 시작으로 고베, 도쿄 등을 경유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녹아있는 일본 북단 이와테 현에 도착합니다. 영화에서는 맵 어플을 통해서 이러한 지리적 위상 변화를 관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있죠. 스즈메가 이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문단속을 통해 미미지 출몰을 막기 위함인데요. 아시다시피 미미지는 지진을 유발하는 에너지 혹은 기운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화의 기본 설정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3.11 동일본 대지진 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고베 대지진, 히로시마 산사태까지도 연상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너의 이름은의 전례가 있으니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리뷰에서 스즈메의 문단속을 실제 발생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보다는요, 우회하는 방식으로 혹은 재난이라는 다소 일반론적인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영화에 대한 저의 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즈메와 소타가 문을 잠그는 일련의 과정 중에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폐허가 된 그 장소에 어려있는 기억을 더듬는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선명하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 폐허가 되기 전 이곳은 누군가의 숨결이 담겨있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스즈메와 소타가 일본 열도를 남에서 북으로 종단하며 세상에서 잊힌 사람들을 기억해내는 영화다. 이 지점에서 잊힌 사람들의 자리에 재난의 희생자들을 넣는다면, 그러니까 스즈메와 소타가 기억해내는 과거의 환영이 그곳에 존재했던 희생자들이라면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창작자는 이 영화에서 3.11 동일본 대지진을 위시하여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아니 어쩌면 전 인류가 관통했던 수많은 재난의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코멘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 이유로 영화에는 크고 작게 기억이라는 소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즈메의 모친 이와토 츠바메는 재난의 희생자인 것으로 묘사되죠. 스즈메는 그녀에 대해 파편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억을 더듬는 것이 스즈메의 문단속의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타의 영혼이 빙의된 세발 의자도 눈에 띄는데요. 왜냐하면 의자는 스즈메와 그녀의 모친 간의 추억이 어려있는 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자는 기억의 매개체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스즈메는 여정 중에 여러 인물들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들은 꽤 유사한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에이메 현을 방문했을 때 스즈메는 동갑내기 소녀 아마베 치카를 만나서 숙식을 제공받죠. 그녀는 스즈메를 폐허가 된 학교에 입구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소 기억에서 잊고 있었는데 덕분에 기억이 났다라고 말이죠. 다음은 고베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나오미와 루미. 루미는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폐업한 놀이공원의 관람차를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방문했던 옛 기억을 더듬죠. 그러니까 미미즈의 문이 존재하는 공간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곳인 것입니다. 기억에 대해 이런 대사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고베의 폐업한 놀이공원 시퀀스. 스즈메는 문을 닫기 위해 관람차에 올라타고요. 소타는 다이진을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때 소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몸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몸이었던 과거를 상실해버린 것에 익숙해졌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스즈메의 문단속은 기억이라는 테마가 중요한 용어로 보이고요. 그 기억의 주체는 재난의 희생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영화에서 반복되는 기억과 망각의 테마는 결국
거대한 참상이 세월에 잊혀져 가고 다시 현실에 익숙함에 녹아드는 상황에 대한 창작자의 안타까움 같은 것이 발현된 결정체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로드무비라는 장르는 필연적으로 성장 영화이기도 할 텐데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스즈메가 엄마 츠바메가 되는 영화다. 영화의 시작은 스즈메의 꿈 시퀀스입니다. 꿈에서 어린 스즈메는 문 안쪽의 세계를 방황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때 소녀에게 누군가 다가오자 소녀는 엄마라는 질문을 하고요. 동시에 스즈메는 잠에서 깹니다. 영화의 끝자락 밝혀지는 사실은 꿈에서 본 그 여인이 엄마가 아니라 성인이 된 스즈메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로드무비의 결과 엄마의 자리에 스즈메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비유적 의미에서 미성년자인 스즈메가 여행의 끝에 성인 스즈메로 혹은 독립할 수 있는 한 명의 어른 스즈메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스즈메가 츠바메로 변모하는 궤적에 생떡맞을 수도 있는 한 인물이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소타. 앞서 언급드린 꾼 장면을 다시 복기해 보겠습니다. 어린 스즈메의 눈에 머리가 길고 하얀 소복 같은 것을 입은 인물의 실루엣이 보인 뒤에 스즈메는 잠에서 깨게 되는 것인데요. 그 직후 스즈메가 좋아하게 되는 인물이 소타입니다. 소타 역시 머리가 길고요. 꿈속 인물이 입고 있던 것과 유사한 하얗고 긴 야상 같은 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스즈메의 성장 여행은 스즈메가 소타를 경유해서 엄마의 자리에 도착하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옷, 신발, 모자 등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스즈메가 에히메의 현을 떠날 때 시카는 교복은 눈에 많이 띈다면서 자신의 옷을 줍니다. 후에 고베를 떠날 때 루미는 모자를 씌워주죠. 그런데 이후 스즈메가 소타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도쿄를 떠날 때는요. 옷을 다시 교복으로 갈아입은 뒤 소타의 신발을 신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의미가 떠올랐는데요. 먼저 받았던 옷들을 벗고 다시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마치 곤충의 탈피, 변태 과정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또한 소타의 신발을 신는 것은 앞서 언급드린 그 성장의 과정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디딤돌이 소타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소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스즈메의 성장의 중간에 뜬금포로 소타가 개입되어 있는가? 저는 이것이 여성 중심의 세계관 혹은 페미니즘적 터치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스즈메와 츠바메라는 이름의 의미를 경유하여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잠시 영화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렸듯 스즈메는 어린 시절 자신이 본 것이 성인이 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패곡선으로 묶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과거는 상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현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이 결말이 신카이 마코토의 강력한 의식이 담긴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君はなぜ閉じなきゃいけないでしょここ人の心の消えた寂しい場所に後ろ戸は開くんだ。 챕터 1의 끝자락에 했던 질문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왜 스즈메가 츠바메가 되는 성장의 과정 중에 소타가 끼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잠시 스즈메와 츠바메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검색해보니 스즈메는 참새라고 번역이 되고 츠바메는 제비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즈메의 문단속은 참새가 제비로 성장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츠바메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입니다. 연상의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성, 젊은 정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비족을 일컫는 단어인 것입니다. 저의 선입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뜻은 왠지 처음 소타가 등장했을 때의 외연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츠바메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측면에서는 스즈메가 도달하는 엄마라는 뜻을 품으면서 동시에 내적인 의미의 측면에서는 스즈메가 경유하게 되는 제비 소타라는 함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여성연대 드라마 혹은 페미니즘적 터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해 스즈메의 문단속은 여성 스즈메의 성장 영화인 것이고요. 그 과정 중 소타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비유적으로 말해 소타는 스즈메가 츠바메로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타는 자신을 토지시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무나카타 히치지로도 그 일을 했던 것으로 보니 토지시는 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즈메가 중간에 개입해서 대리하는 상황인 것이죠. 말인즉슨 남성의 역할로 전해 내려오는 토지시를 여성인 스즈메가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메커니즘이 거칠게 말해 여성 중심의 서사를 위해 남성 중심의 서사를 끊어내는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즈메의 문단속을 여성 중심의 영화로 보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즈메의 과거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서사는 완전히 소거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그에 대해 전혀 다루고 있지 않죠.
또한 스즈메의 로드무비는 여성 간의 연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스즈메의 여정을 돕는 사람들은 모두 여성입니다. 동갑내기인 치카도 그럴 것이고요. 루미도 남편 없이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스즈메의 마지막 여정, 그러니까 도쿄에서 고향인 이와테 현으로 향하는 길이 인상 깊더라고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보는 동안 도쿄에서 소타가 요석이 되는 것으로 영화가 종료되었어도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 뒤의 여정은 사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니 그 마지막 여행이 꼭 필요했던 과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행보는 스즈메와 이모 타마키와의 관계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둘 사이의 앙금을 털어내는 연대가 이루어지죠. 이 일련의 과정 중에 남성들은 여성의 로드무비를 위한 조력자 수준에서 머무는데요. 소타의 절친인 세리자와 토모야는 스포츠카로 이모 조카 간의 회복과 로드무비를 완성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니 차가 퍼지고요. 타마키가 끄는 자전거에 타마키와 스즈메만 탄 채로 이동을 하며 회복의 완성이 이루어지죠. 이뿐만 아니라 타마키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듯 보이는 그녀의 직장 동료 오카메 미노루도 트럭으로 그녀를 데려다 주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뒤져보려고 정보를 조언하거나 등등의 서브 역할만 할 뿐입니다. 즉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남성들은 여성 연대, 여성 성장의 과정 동안 사이드에서 도움만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 중 가장 직접적이고 거대한 롤은 소타가 맡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영화를 곱씹어 보면요. 영화 속 여러 기호들이 의미심장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란마귀에 씌인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추정한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전달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요. 혹시 들으시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미미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미미즈가 땅에서 솟아 올라가는 모습은 힘이 잔뜩 들어간 남성 페니스의 은유로 보입니다. 즉 스즈메가 지속적으로 막아서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해 남성의 기세등등한 파워, 남성 중심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요. 소타의 영혼이 스며드는 것이 새 다리의 의자라는 지점도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이 의자는 왼다리, 오른다리, 그리고 가운데 다리가 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의자가 된 소타는 스즈메에 의해 운반되거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움을 받기도 하죠. 심지어 스즈메의 키스를 통해 순간 저주가 풀리는 장면도 있는데요. 이것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는 왕자의 키스로 공주가 깨어나는데 반해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는 스즈메의 키스로 소타가 깨어나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이것은 여성 중심의 서사에서 남성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표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스즈메가 요석이 된 소타를 활용하는 방법도 유사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길고 뾰족해진 의자 요석을 미미즈의 머리에 박아 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즈메의 문단속은 기호적 측면에서도 남성 위에 여성이라는 의식을 뿜어내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저는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를 볼 때마다 다 좋은데 조금 질질 끈다 혹은 다소 유치한 부분이 있다 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 그것마저도 마코토의 진심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즈메가 소타를 경유해 엄마 치마배가 되는 성장 영화. 미미즈 세 다리의 의자를 풀어내면 보이는 여성연대 여성 중심의 서사. 그러니까 어느 갈래로 보아도 흥미로운 어쩌면 신카이 마코토의 최고작 스즈메의 문단속. 지금까지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arl and Sonny Larry. Didn't you and he used to be the best of friends?